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양수입니다. 오늘이 9월 9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 2시 3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미국 증시가 상당히 충격적인 폭락 때문에 좀 걱정이 됐던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요. 자, 그래도 그러한 현재 악재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나름대로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현재 외국인들 매도, 또 기관들 매도까지 중첩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 삼성전자는 현재 안 빠지고 있죠. 오히려 소폭이나마 현재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위안이 되기는 하는데요. 자, 일단 문제는 미국 증시 이렇게 폭락하는 것. 자, 이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뭔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짚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간밤에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무려 4.1%나 대폭락을 했습니다. 애플이 6%, 특히 테슬라, 자, 우리나라 2차전지 주가 흐름과 직결되는 주인공이죠. 그 세계적인 전기차의 대명사 테슬라가 무려 21.1%나 폭락을 하는 상황. 우리 증시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충격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 말이죠. 현재 3월 말 증시가 본격적으로 회복한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폭락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그런 점에서 현재 기술적으로 또 현재 시장 투자 심리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 나스닥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 정도 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도 또 나와요. 자, 지금과 같은 매우 극단적인 초유동성 때문에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심각한 버블, 이 문제가 결국에는 현재 대붕괴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런 비관론까지 부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점을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는 없죠. 잠깐이라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버블 또 현재 감당할 수 없는 대붕괴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그런 결론인데요. 이유는 딱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초이동성은 전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초유동성의 전반적인 윤곽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관찰 인지 가능하다 하는 점에서 세 번째는 그 유동성의 어떤 문제점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전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일 때에는 초유동성에서 만들어지는 인위적인 이 버블 문제가 그렇게 쉽게 큰 붕괴된다든가 하는 그런 사태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그 요점을 짚어드렸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인 10% 하락과 관련된 그 시각과 관련돼서도 지금 그걸 감각적으로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건데요.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 이 상태에서 미국 증시가 10%더 하락할까요?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건 매우 어, 그 어떤 이성적인 판단보다도 느낌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나스닥 선물이 현재 플러스를 보이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3거래 연속 합계해서 10%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한다면 이 정도 수준에서도 충분히 반등이 나오거나 최소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감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감지한다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점을 우리 시장 참가자들이 여실히 이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반 개인들, 동학개미의 힘이 더 센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동학개미의 매수 파워가 이미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수한 규모가 50조 가까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더 50조를 매수할 수 있는 기반이 현재 형성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죠. 자, 동학개미의 매수 파워가 무려 100조나 되고요. 아직까지 절반밖에 안 샀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맹간에서는 현재 지수가 크게 나빠질 염려는 없는 상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시장보다도 더 견조한 상승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힘도 나올 수 있다 할 정도로까지 우리나라 동학개미의 매수 파워가 구조적으로 막강해져 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뭐 전반적인 거시적 관점에서 현재 상황을 잠깐 들여다봤고요. 자, 그러나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특히 외국인과 기관, 그중에서도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지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안 빠지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변화죠. 일단 삼성전자가 물기가 말라서 타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물기는 말랐는데 갑자기 날씨가 나빠져서 비가 온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오를만 하면 악재가 터지는 상황. 이것이 징크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탄력적으로 올라갈 그 무렵에 또 이런 식으로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하면서 마치 이제 비가 오듯이 우리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당장 오늘만 해도 그렇게 수급상 대단히 불리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큰 폭은 아니지만 빠지지 않은 채 강보권 정도에서 버티는 것만으로도 삼성전자의 단기 탄력성에 대한 그 가능성을 자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다. 자, 이런 점. 그 삼성전자에 대해 어제까지 3대 호재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추가적인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죠. 자, 그 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직결된 테마가 되겠습니다. 5G, 5G와 관련된 종목들이 현재 부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치가 좀 높기 때문에 섣불리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은 그렇게 편치는 않습니다. 해서 현재 상당히 선별된 그러한 시각과 그런 작업을 좀 해야 된다는 건데요. 또 그것과 관련된 우리 종목이 하나 있죠.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아니라 테스나입니다. 테스나. 자, 테스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5G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과 관련된 궁금한 것이 있거나 그런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 최근에 프로모션 하고 있죠. 6개월에 150만 원입니다. 자, 그것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에 연락처가 나가고 있죠. 010-2420-0553으로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또는 전화를 직접 걸어서 문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안내 말씀은 그 정도로 하고요. 시장 이슈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미국 증시 3거래일 연속 급락했다는 소식 알고 계실 건데요. 나스닥이 3거래일 새 무려 10%나 대폭락을 했다는 것이고요. 테슬라, 애플, 아마존 등 자, 그동안 미국을 이끌었던 기술주들이 동반입니다. 급락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 특히 테슬라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왜 빠졌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품 붕괴론이 나오고 있고요. 또 끊임없이 특히 테슬라가 아주 심합니다. 고평가, 너무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셀트리온도 약간 그런 악재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기술적 고평가론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근데 테슬라가 최근 S&P 500 지수에 편입이 안 됐죠. 불발이 됐습니다. 그런 것도 악재가 됐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참고를 해볼 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GM에서요. GM에서 니콜라는 어디입니까? 미국의 수소차 업체입니다. 니콜라 주식을 20억 불 업치 매입을 한다는 소식. 자, 이 얘기는 이게 무슨 악재냐 싶을 텐데요. 이 얘기는 GM도 자체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에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그쪽도 현재 주업으로
현재 부각시킨다, 육성시킨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전기차뿐만 아니라 현재 수소차, 사실은 그들 관계는 경쟁 관계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테슬라가 상당한 선점 효과를 노리지만 향후 3년이든 5년이든 앞으로 가면 전기차도 다양한 업체들이 전기차를 만들 거고요. 또 전기차가 아닌 수소차 같은 경우 등장하므로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하는 것이 현재 GM이 니콜라 주식을 매입함에 따라서 부각이 됐다는 거죠. 이런 점이 앞서 얘기했던 셀트리온도 비슷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셀트리온도 뭡니까 바이오 시밀러를 하지만 파이저나 기타 경쟁 업체들의 등장으로 해서 현재 절대적인 바이오 시밀러 세계 제1위 업체지만 향후에는 그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하는 그 내용과 어느 정도는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당장은 앞으로 상당 기간은 테슬라가 상당한 힘을 발휘하겠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테슬라가 그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점에서 결코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주식을 매수한다 하더라도 테슬라와 관련돼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부터는 말이죠. 봐야 되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에서 봤을 때는 오직 현재 절대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고 성장 파워를 갖고 있는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이런 종목을 또 SKC나 이런 종목을 봐야 된다 하는 것으로 테슬라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요. 그런 정도까지만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고 또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WTI가 무려 7.6%나 대폭락을 했어요. 이것도 사실 안 좋은 현상입니다. 사우디가 갑작스럽게 현재 지금 유가를 인하했다는 소식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이건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보면 국채금리, 10년물, 3년물 국채금리, 이거 나중에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금리가 급등을 했어요. 외국인들이 빠져나갔다 그래요. 국내 현재 국채를 9월달 들어서 약 2주 동안 4조 4천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썩 좋지 않은 소식이죠. 이것만 본다면 현재 상황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다 하는 것을 조금 알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현재 나스닥 선물은 나쁘지 않죠. 현재 나스닥 선물은 지금 한 117포인트, 이 정도면 꽤나 탄력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나스닥 선물이 비교적 나쁘지 않고요. 자, 잠깐 또 환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1188원. 현재 시장이 그런 정도로까지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것이 매우 심각할 정도이고 현재 상황이 매우 나쁘다라고 한다면 환율이 급등을 해야죠. 원화 가치가 급락을 해야 되는데 뭐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환율 일봉 차트입니다. 자, 오늘 음봉이 나오고 있죠. 음봉이 나온다는 얘기는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좋은 얘기예요. 상당히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수급상 자,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도, 쌍끌이 매도고요. 특히 기관들의 매도가 큰데요. 이 점이 다소 의외네요. 현재 금융투자, 특히 연기금 매도가 커요. 연기금이 그동안 시장을 떠받치는 물량을 빼내가는 과정이 지난 8월 달에 있었는데요. 그것이 종료된 것으로 봤던 건데 다시 이렇게 대규모로 매도를 하는 것. 이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태에서는 조금 더 연기금이 왜 매도를 하는지 전체적으로 비중 조절을 하는 거는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연기금이 갖고 있는 국내 주식 비중이 아주 높은 곳은 아닙니다. 약 18% 정도니까 목표치에 거의 근접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매도를 한다. 지수가 많이 올라와서 매도를 할까요? 하여간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어쨌든 기관들 매도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심각할 정도가 아니다. 금융투자가 그렇게 대규모로 매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매도하는 것도 아니죠. 다만 보고 계신 화면의 좌하단에 보면 박스가 있죠. 박스 안에 보면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차익, 비차익 쪽에 특히 비차익 쪽으로 3,200억, 합계에 3,600억 정도가 매도가 쏟아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보시면 현재 지금 일별 종합이 나와 있는데요. 10거래일 연속해서 매도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규모가 대단합니다. 그 10거래일 연속 누적
순매도 규모가 무려 4천억이 아니고 4조 원입니다. 4조 원 정도, 밀평균 4천억 정도를 쏟아붓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오늘까지도 그래요. 오늘도 4천억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시가총액 3위부터 10위까지의 대상이 이 프로그램 매도 대상이 된다. 물론 삼성전자 대상은 될 거는 같아. 하지만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반대편에서 또 매수를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집계가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프로그램 매도만 따져서 본다면 현재 삼성전자 일단 SK하이닉스를 제쳐놓고 나머지 시가총액 3위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이런 것들이죠. 또 CLT론도 포함되고요. 또 뭡니까? 뭐 현재 또 네이버가 또 있네요. 네이버 다 카카오도 들어가고요. 삼성 SDI도 들어가고요. 또 현대차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시가총액 3위부터 10위까지 포진되어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이들 종목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계속 약세를 면치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물론 미국 증시 영향을 받아서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MSCI 리밸런싱 포트 조절과 관련돼서 비중이 높았던 것에 대한 프로그램 매도가 집중돼서 이렇게 된 것도 있다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 매도는 단기 성향이 큰 것이다. 추세적인 의미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당장 그들의 매도가 워낙 많아서 굉장히 수급만 본다면 심각해 보이지만 그것은 겉에 그 겉에서 보는 그런 그 모양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그런 정도로까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생각했던 것 조금 더 뭐 LG화학이든 또 삼성 SDI든 네이버는 그들 종목이 생각보다 조금 더 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불안한 느낄 필요 없고 그리고 계속해서 안 갖고 있거나 물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거꾸로 매수할 기회로 삼아줄 필요가 있다라고 현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자, 일단 뭐 수급은 그런 정도로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시장 특징을 잠깐 보도록 하죠.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가 디커플링 되고 있다는 건데, 자, 우리 증시가 우리나라 개미들이 동학개미가 미국의 로빈 후드라고 얘기를 하죠. 미국 개인들보다 더 센 것 같아요. 100조, 우리나라 시장 100조 어마어마한 시장, 어마어마한 자금이죠. 기존에 이미 100조를 50조를 매수했고 추가적으로 50조를 더 매수할 수 있는 50조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런 정도 파워가 세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회복 기간 동안에 조정을 받을 때마다 그것이 위기가 아니고 기회였었거든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습 효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여서 바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감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앞서 얘기했던 것으로 BBIG,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에 대해서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가 집중되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5G가 득세를 하고 있어요. RFA 차이시, 또 HFR, 또 KMW, 다산 네트워크스, 이솔루션, 또 현재 서진 시스템 같은 그런 종목들인데요. 이 종목들에 대한 차트는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니까요. 모멘텀만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분위기가 좋아요. 모멘텀이 이것저것 생겼습니다. 자,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5G 스마트폰이 출시가 된다는 거죠. 하반기에 10월 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뭡니까? 아이폰 12, 아이폰 12가 5G 폰이죠. 아이폰 12부터 시작을 해서 또 통신 3사, 통신 4사죠, 미국은요. 통신 4사, 호라이전, AT&T, 또 스프린트 같은. 자, 이런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5G 시설 투자 확대를 한다는 거죠. 그런 거. 그리고 삼성전자가 미국 제1위 통신사인 도라이즌의 5G 장비 8조짜리 공급 계약했다는 소식도 있었고, 그것이 또 5G를 자극하죠. 그리고 미국의 통신 장비 1위, 미국이 전 세계 통신 장비 1위 업체는 화웨이입니다. 화웨이를 상당히 강력하게 제재를 하죠. 이런 것도 5G, 우리나라 5G 업체들한테는 삼성전자 거쳐
우리나라 86개 협력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KMW, OE솔루션 다 포함이 됩니다. RF, HIC 다 포함이 되고요. 서진 시스템이 이런 거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종들한테 현재 호재로 작용된다는 거죠. 자, 참고로 테스나의 차트를 잠깐 볼까요? 테스나가 갑작스럽게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테스라인데요. 테스라도 전방 산업이 5G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5G 및 스마트폰. 테스라의 전방 사업은 스마트폰도 있고요. 그리고 5G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도 나쁘지 않죠. 또 5G는 더 좋습니다. 따라서 테슬라는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탈 수 있다. 요 점은 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그런 정도이고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볼까요? 신재생 에너지는 아마 니콜라 때문에 하나솔루션이 뜨고, 하나솔루션이 뜨니까 다른 신재생,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들 풍력이나 태양광의 수익성 기반은 그렇게까지 썩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종목들이 부각되는 것은 재료에 의한 테마 시세다 하는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단타 트레이딩만 가능하고 장기 투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하나솔루션 정도는 되는데 하나솔루션이나 뭐 일진 다이아몬드라든가 아니면 EM 코리아 정도까지를 한번 볼 수는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유니 테스트라는 종목이 갑자기 뜨는데요.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거 원래 반도체 테스트 업체인데 반도체 장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급등을 해요. 유니 테스트가. 이것도 테마나 제로쯤 올라가는 거죠. 절대로 쫓아다니면서 매수하면 안 된다는 것까지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특징주는 이 정도 적고요. 오늘의 두 주제 삼성전자 얘기를 하면서 후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새로운 호재가 계속 붙어요. 이미 3대 호재가 있었죠. 엔비디아의 새로운 GPU, 그래픽카드 RTX 3000 시리즈 수주를 했다는 거죠. 거의 다 수주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버라이즌, 아까 얘기했던 그 미국의 통신 장비업체, 현재 거기다 장비 및 솔루션 8조를 수주를 했죠. 삼성전자가 말이죠. 네, 그래서 5G들이 최근에 각광받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되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미국이 계속해서 화웨이 넘어서 중국의 반도체 굵기의 주인공 SMIC, 현재 파운드리 세계 5위 업체 SMIC까지 제재를 하겠다 하는 그러한 설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것도 삼성전자한테는 결코 불리하지 않죠. 오히려 강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퀄컴에서 말이죠. 5G형 스냅드래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G형 스냅드래곤. 우리나라 삼성전자에서도 어느 정도 채택하고 있는 그런 칩셋이죠. 그 스냅드래곤. 현재 중국의 로컬 스마트폰 업체, 뭐, 현재 뭡니까? 지금 뭐, 오포, 비보, 이런 데서도 다 채택하고 있는 그런 칩셋입니다. 새로운 5G용, 5G입니다. 5G용 스냅드래곤 4가 출시가 된다는 건데, 그 제작을 삼성전자가 또 맡게 됐다는 거죠.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보폭이 빨라지고, 그 대상이, 이제 어, 뭡니까, 글로벌적입니다. 글로벌 최상 기업과 상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IBM의 새 CPU 파워 10, 새 CPU 파워 10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수주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IBM뿐만이 아니죠. 엔비디아도 있지만, 버라이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인텔도 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하죠. 인텔. 아마도 궁극적으로 아마 내년쯤 되면은 애플까지도 그 AP를 아이폰 AP죠. 삼성전자한테 일부분 좀 맡길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도 그런 건데 의미가 있어요.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의 최근에 신냉전이라고 하죠. 기술 패권주의 차원에서 치열하게 서로 어, 소리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냉전입니다.
냉전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상당히 미국이 강도 높게 중국의 이제 그 기술 업체들을 제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예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그런 정도의 강도입니다. 또 현재 중국도 강력히 맞대응하고 있는 그런 태세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는 어떠냐 하면 대만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듯이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기회로 작용될 소지가 크고요. 어쨌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그 중에서도 파운드리, 위탁 제조 생산을 하고 한다는 개념의 이 파운드리는 고객사와의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술 안보나 또는 그 기술이 계속 안전한지에 대한 충분한 어떤 신뢰가 쌓여야 된다는 거죠. 기술 안보 차원에서. 또 기술 유출되면 안 되니까 안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설계도가 너무하면 그만큼 유출 위험성이 큰데 신뢰도가 크지 않으면 그 설계도를 넘겨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신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기술 안보 차원에서 또 안정성 측면에서 고객사와의 장기간에 걸친 그런 신뢰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삼성전자를 하더라도 그 수십 년 동안 쌓아온 TSMC와 그 고객사와의 그 관계를 뚫고 지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사실상 현재 파운드리만 본다면 삼성전자의 그 기술력은 대만의 TSMC 기술력에 현재 밀리지 않는다는 거죠.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이미 삼성전자 도달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뚫지 못하는 것은 그 실력 관계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작년 하반기 때부터 금년까지 굉장히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또 생각보다 그 폭이 넓게 고객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점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호재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삼성전자 이 동부분, 즉 현재 파운드리 수주만 따진다면 최근 한 3년간의 그 수주 실적은 그 매출로 봤을 때 약 10조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10조 원 정도. 전체 삼성전자 매출의 약 5%도 채 되지 않는 정도 수준입니다. 연간 매출에. 그런데 금년에는 16조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20조가 훨씬 넘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 그런 식으로 빠른 속도로 TSMC를 추격한다는 거죠. 그 발판이 작년 하반기 때부터 특히 금년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따라서 현재 점유율 측면에서 봤을 때 그 파운드리에서는 TSMC가 현재 절대적으로 현재 장악하고 있죠. 52%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18%고요. 그렇게 상당한 격차가 있지만 삼성전자 빠른 속도 이런 식으로 현재 그쪽 시장을 잠식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2025년도 향후 5년 정도가 지나면 삼성전자 TMC를 능가하지는 못하겠지만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파운드리 부분에서만 지금 현재 매출 10조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만은 이쪽 부분에서 거의 현재 대만의 그 TSMC에 버금가는 수준인 50조 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50조 원 정도까지도.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 영업이익이 최소한 10조가 나오거든요. 지금 1조 내지 2조, 연간 1조 내지 2조 원밖에 안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근데 지금 향후 5년 후가 되면 전체 외형도 지금보다 거의 4배 내지 5배 이상 커질 것이며 그 영업이익은 더 빠른 속도 더 크게 증가돼서 한 10조가 넘어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뭐 현재 영업이익이 뭐 40조년, 45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2025년도에는 거의 80조에 달할 것이다. 물론 약간 낙관적으로 전망한 측면도 좀 있습니다. 한 80조 원 정도 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랬을 때 적정 목표 주가는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2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다. 5년 후 20만 원이라면 결코 무리한 전망이 아니죠. 결코 무리하지가 않습니다. 뭐 개별 종목은 뭐 6개월만 5배 올라가게 하는데 삼성전자가 뭐 4배 정도 올라가는 게 결코 무리한 게 아니다. 한 5년에 걸쳐서 말이죠. 그렇게 장기 투자를 관점에서 본다면 단기적으로 약간 답답해도 충분히 참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단기적으로도 나쁘지가 않아요.
참고 삼아 80조라고 하는 영업이익이 현실 가능하다는 것을 어느 점에서 알 수 있냐면 지난 2년 전이죠. 2018년도 당시 반도체가 한참 좋았을 때 그 당시에 반도체만으로도 전체 영업이익이 58조, 59조에 달할 정도였었습니다. 네, 그 상태가 다시 돌아오고, 즉 반도체가 다시 현재 결정기가 돌아오고, 슈퍼 사이클이 돌아오고,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있고, 또 파운드리가 있고 뒷받침을 하고, 또 스마트폰이 뒷받침이 되고 하면 80조가 이게 무리한 숫자 절대 아니죠. 그 이상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자, 마지막으로 테스나 잠깐 볼까요? 테스나가 그 전에 제가 7월 달에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죠. 테스나 차트를 잠깐 켜놓을까요? 테스나 차트. 이래요. 테스나가 결코 정고점 95,000원 넘어가면 10만원, 11만원 이렇게 질주를 하지 않을까 은근히 기대가 되는 주인공입니다. 자, 테스나의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력은 웨이퍼, 패키지 테스트라고 했고요. 주력은 CIS, CIS는 카메라 이미지 센서의 약자입니다. 카메라 이미지 센서 및 SOC, SOC는 시스템 온 칩인데 주로 5G 칩에 많이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방 산업이 지금 스마트폰이고요. 그리고 5G가 전방 산업입니다. 금년 2분기까지의 실적이 괜찮았고요. 3분기 실적 우려가 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미 손반영되어 있다는 거고 실적은 일단 생략하고요. 장점만 얘기를 할게요. 장점만. 일단 비메모리, 또 파운드리 쪽에 OSAT 이 개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렸죠. OS는 아웃소싱을 뜻합니다. 그리고 A는 어셈블리, 이거는 이제 패키징을 뜻하는 거고요. T는 테스트입니다. OSAT. 즉 현재 지금 테스트나 또는 패키징을 삼자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외주, 바깥에 주문을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건데 그게 가장 활발한 업체 나라가 대만입니다. 전 세계 OSAT 트렌드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고 전 세계 OSAT의 글로벌 상위 10개 업체 중 6개가 대만에 있고요. 한국은 이제 태동하고 있다는 건데 그 태동하는 것 중에 가장 유력한 대상이 테스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독보적인 것은 자체 기술력이 워낙 탁월한 이 분야는 테스나를 따라오는 데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특히 각 현재 테스트 대상과 테스트 장비 간의 인터페이스라고 상호 공간이며 작용, 인터페이스 및 또 그것을 연결시키는 침 역할을 하는 것이 프로브 카드입니다. 이런 것을 독자적으로 맞춤형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국내에서 유일하고 세계에서 몇 개 없습니다. 바로 이 업체가 테스나고요. 그 외에 앞에서 얘기했던 CIS, 이미지 센서나 SOC, 시스템 온칩 외에 DDI는 뭐 드라이브, 뭔가 디스플레이 그 구동 칩입니다. 그리고 T콘은 타이밍 컨트롤러, LCD와 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쪽 등 다양한 분야의 응용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해서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대처가 가능한 어떠한 장비라도 어떠한 것도 테스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업체가 바로 현재 이 테스나라는 거, 다품종 소량 생산 비메모리가 바로 그렇죠.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제반 분야를 다 테스트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국내 유일한 또 최고의 업체라는 측면에서 테스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근데 마침 현재 주 전방 산업이 5G이며, 물론 그전에 이제 스마트폰이 있죠. 스마트폰이며 5G이기 때문에 최근과 같이 스마트폰과 5G가 주목받을 현재 이때 테스나가 현재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그런 움직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테스라는 여기서 끝이지 않고 10만원 넘어, 정고점이죠. 넘어서 11만원, 12만원 이렇게 올라가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판단되므로 약간 좀 높긴 하지만 안 갖고 있거나 물량이 부족하면 이 상태에서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추가 매수를 해주거나 신규로 매수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현재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특히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그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거나 하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연락처 010-2420-0553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